예비고시의 문제는 뭐냐면 문법 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어느 수준의 문법 해야 되는 거는 수능 1등급 나온 친구 아닌 친구도 다른 건데 어머님들이 문법 그러면 아 잘하는 애가 문법 하래 나도 그거 하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요번 9월 모평을 봤는데 이제 4%대가 나왔어요. 6월도 이제 5.5%대가 나왔던 거죠. 근데 작년 수능은 12%인가요? 10%대가 넘었던 거에 비하면은 좀 되게 충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재수생까지 감안한 거라고 봤을 때 재학생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EBS 비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내용만 비슷하고 지문은 이제 생소한 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대는 절대평가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영어 앞으로 쉬워지겠지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여파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학과학에 너무 또 치중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는 다 이제 아는 상식이지만 중학교 때 정리를 하고 고등학교 와서는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그 이제 요즘은 이제 내신이 또 되게 어려워진 거죠. 또 일반고 내신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보다 좀 어렵게 이제 축제되는 문제들도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목을 없앤다, 특목고 가면 불리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수 자원이 일반고 쪽, 강남 일반고 쪽 몰리다 보니까 변별을 내려면은 점점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저학년들도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고등학교 가면 내신도 어렵고 수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지금 현재 뭐 4%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좀 너무 라이트하게 좀 생각해 오신다든 절대평가니까 쉽겠지 이런 인식은 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비 고1 2학기잖아요. 일반고 선택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황금 같은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물론 수학을 해야 되겠지만 수학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영어를 준비는 해야죠.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지원 학교의 어떤 경향에 맞는 지원 학교 일반고라도 지원 학교에 따라서 그렇죠. 수능 정도로만 나온 학교들이 있고 수능보다 어려운 학교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강남권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텍스트는 무난하게 좀 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고3 걸 봤을 때 1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학교 경량과 더불어서 수능 1등급 확보하고 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많은 거죠. 심리적으로. 강남권의 재수 비율이 휘문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 보통 40%대입니다. 그럼 거의 60~70%가 거의 재수에 다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이 이제 대학 실적이 좋은 곳, 의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재수생의 힘들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도 내신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시로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 정시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예전 그 휘문고등학교 신동원 교장 선생님 말씀도 우리는 반에서 뭐 3, 4등을 하도 우리는 다 의대를 다 보낸다. 뭐 3, 4등급 하도 의대를 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수능을 많이 시키는 거다. 결국 저도 지금 드리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을 목표로 해서 우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수능에는 이제 문제는 수능에 문법 문제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고, 근데 강남권에서 내시는 그래도 문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부분과 문법이라는 부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수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상위권들은 독해를 굉장히 셀 거예요. 근데 이 상위권들의 약점은 결국 문법 어휘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은 센데 문법 어휘가 좀 약하죠. 상위권인데도 문법 어휘가 문법은 다 약합니다. 상위권들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고3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면서 틀린 문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어떤 유형이 틀리는가를 체크업을 하고 문법 어휘점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고, 근데 중하위권 같은 경우 수능 1등급이 나오질 않아요. 수능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일단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수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문법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좀 해가는. 1등급이 나온다면은 문법 어휘 중심으로 약점을 계속 보완하는 학교.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이론 설명을 많이 듣고 중등 내신은 문법은 타당하게 돼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몰라. 문법을 많이 풀면서 오답 정리가 필요하고 서술형은 별도로 좀 하는 게 영적 구문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중하위권은 아직은 문법 개념도 좀 약하고 그렇다고 수능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면서 거기 문법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엔 예비고일 그럼 무조건 문법 일변도였어 거의 다. 지금은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수능 영어가 지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상위권도 문법과 어휘해야 되고 중하위권도 문법.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중이죠.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 문제 풀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모의고사 하는 문제 정도만 감유지하면 되는 거고, 문법 어휘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이쪽 중하위권들 같은 경우는 수능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우선 1등급을 목표로 하면서 심지어 안정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문법이 되게 또 약해, 문법 어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문법의 실전보다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하면서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법을 하되 상위권 애들의 문법과 애들은 다른 거죠. 상위권은 문제 중심 영작 구문, 서술형을 준비해서 킬러 문항을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중하위권은 1등급이 안 나오니 우선 수능 1등급을 맞춘 전략을 하면서 문법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여기는 아직 영작 구문이라든가 문제 중심 가기보다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이 집중해야 되는 문법과 중하위권이 집중해야 되는 문법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중하위권은 이론과 개념과 기초적인 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위권은 문제를 풀면서 독해는 감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론이 많이 들었어요. 이론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내가 틀린 부분이 뭔지를 캐치하고 다시 이론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론 실전 이론 과정인데 고교 가면 어려운 게 영작이거든요. 영작 구문이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을 좀 준비해야 되고 근데 밑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론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실전이나 서술형보다는 우선 탄탄한 기초 부분을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같지만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법이 수능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모르면 수능을 풀 수 없고 내신에서는 중요하고 실제로 한 문제 문법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사실은 이래요. 한영외고가 영어실 되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필 쪽은 대원보다도 어렵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100점을 맞은 애가 있었어요. 고3 학생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려운 지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문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요번 뭐 6월 모평이나 이제 9월 모평에서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잘 안 읽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서 문법적인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문이라는 건데 자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독해를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 문법이 바로 독해에 적용이 되기 쉽진 않아요. 중요한 링킹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링킹 해준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에 피를 공급하는 게 구문이에요. 살아있게 해서 구문이거든요. 글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게 해주고 의미를 잘라주는 것이 구문인데 결국 요번에 이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서 그런 또 구문을 잘 보는 친구들 이 점수가 좋았고 그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도 그러는 문법 과정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문법이 되면 구문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 영작도 또 구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구문이나 서술형이라는 게 그냥 딱 띄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선여고나 이제 단대보고 이제 예전 문제를 보면은 독해를 주고 교과서 내 지문이라든가 부교재 지문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선생님 지원 변형을 하면서 단어를 몇 개 주고서 문맥에 맞게끔 영작하시오라든가 그러면 이제 문법도 필요하고 독해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문법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고등부 가서도 상위권이다라는 친구는 독해가 역시 탄탄합니다. 그런 친구들 문법 오해를 보강해서 이제 가면은 문법의 엔진이 되는 거죠. 문법은 엔진이고 구문은 피를 공급하는 거고. 문법 배우면 뭐예요? 적용이 안 되면 안 돼요. 구문 학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구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해.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문맥을 보면 뉘앙스를 보면서 문법적인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보는 것이 단순 적용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흐름이 이제 수능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학교들이 수능이 이제 점점 세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 독해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전체적으로 독해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내신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죠? 문법적인 부분은 무시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독해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탄탄히 가져가라. 여하간 뭐 핵심은 우리 애가 문법은 다 했는데 왜 문법을 못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문법을 했다는 건 이론을 했다는 거지 적용을 했다는 건 아니고 고등부 가면은 보통 문장 내에서 본다든가 독해 내에서 수능도 보면 논리하고 같이 물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이제 구문 학습을 하면서 문장 내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은 좀 필수적이다. 그럼 이제 문법 했고 구문했고 더 기본적인 걸로 가면 어휘가 어휘죠. 어휘인데 그러니까 어휘가 너무 중요한데